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작은 우연을 통해 큰 행운과 부를 얻게 되고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과 부와 성공을 불러오는 행운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들을 모았습니다. 부와 운을 끌어당기는 비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세렌디피티 코드라는 책입니다. 크리스티안 부슈 지음, 서명진 옮김, 비즈니스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성공은 우연한 기회와 노력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은 인간의 포부와 상상력 그리고 우연 간의 상호작용인 세렌디피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렌디피티란 뜻밖의 순간에 행한 인간의 주도적인 행동이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예기치 못한 행운을 뜻합니다. 세렌디피티의 숨은 의미를 파악해서 우연을 삶의 원동력으로 바꾸어 성공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뜻밖의 행운은요, 준비된 사람의 것입니다. 과학계의 중대한 발견 중 30에서 50%가요, 우연한 사고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화학 물질이 다른 물질로 흘러들어가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기도 하고요, 더러운 배양 접시에서 세포가 결합하기도 하며 연구진들이 연구와 관계없는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개인이나 조직 할 것 없이 최고의 기회는요, 바로 세렌디피티, 즉 뜻밖의 행운을 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나 절호의 기회는요, 우연히 찾아온다고 해도 남들보다 성공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유독 운이 더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 들어 생긴 특별한 현상이 아닙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은요, 열심히 일하니 운이 더 들어온다고 생각했고, 나폴레옹은 능력 있는 장군보다 운이 좋은 장군을 선호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극작가이자 정치가인 세네카는요, 운이란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된 자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하나로 귀결되는데요. 우연의 힘이 강력하지만 인생에는 운 이상의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행운이라는 단어는 성공과 운을 의미합니다. 운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나 절호의 기회를 보는 안목과 같은 흔한 말 역시 인생의 성공은 우연한 기회와 노력 간의 상호작용에 달렸음을 보여줍니다. 세렌디피티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뜻밖의 발견을 기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할 때 비로소 관계없는 아이디어나 사건이 한데 모여 재탄생합니다. 다시 말해 흩어진 점들을 이어야 합니다. 세렌디피티는 결코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의 현상으로 독특한 특징을 가지며 삶에서 훈련을 통해서 기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본 세렌디피티의 핵심 특징 세 가지는요. 1. 예기치 못한 일이나 특이한 일을 겪는다. 물리적인 현상으로 대화나 우발적인 사건 중 하나에서 비롯하며 세렌디피티의 계기가 됩니다. 2. 세렌디피티의 계기를 기존의 무관한 일과 연결한다. 흩어진 점을 연결하다 보면 우연이라고만 생각한 일의 잠재적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3. 결정적으로 가치가 실현된다. 통찰력이나 혁신, 새로운 행동 방식, 문제를 풀 새로운 해결책은 누군가가 찾던 방법도 예상한 방식도 아니며 기대한 형태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예상 밖의 일입니다. 세렌디피티에는 뜻밖의 일과 우연이 중요하지만요,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보다는 우연의 기회를 이해하고 활용할 능력을 지닌 사람이 필요한데요. 세렌디피티는 예상치 못한 만남이나 정보에서 가치를 발견하여 지렛대로 활용하는 능력이자 기술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이 기술의
모든 단계를 배울 수 있고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강력한 힘을 간파하고 낚아채서 제대로 휘두를 도구로 활용할 세렌디피티 사고 방식을 기르는 게 핵심입니다. 세렌디피티의 계기나 잠재적인 관련성을 보지 못하면 당연히 세렌디피티를 놓치게 됩니다. 일어날 수 있었던 많은 우연이 빛도 보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세렌디피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많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렌디피티를 아예 보지 못했거나 봤지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았는지, 혹시 최근에 사소한 부추김만 있어도 했을 일을 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뭐가 돼도 됐을 텐데 라고 후회한 적이 있는지, 세렌디피티 사고방식을 길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을 과소평가하는데요. 예기치 않은 일에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은요, 행운과 세렌디피티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연을 알아보는 능력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 능력 덕분에 예기치 못한 우연을 거머쥘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이들에게 우연이 더 자주 일어나서가 아니라 세렌디피티를 기대하기 시작하면요, 세렌디피티의 순간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남들과 같은 상황을 겪더라도 더 운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머릿속에 갇히지 않아야 기회가 보입니다. 지식과 전문성은 세렌디피티에서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특정 분야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가지면요, 남들이 놓치기 쉬운 연결고리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분야에 너무 치우친 전문 지식은요, 오히려 기능적 고착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기능적 고착이란 일상생활에서 도구를 쓸 때 오로지 해당 사물이 가진 친숙한 용도만을 떠올리는 경향을 말합니다. 망치를 들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라는 옛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정신적 민첩성, 즉 가지고 있는 도구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보는 열린 마음이야말로 세렌디피티 사고방식을 기르는데 필수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행운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렌디피티에 주의 깊은 태도를 지니는 사고로 전환하는 일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에 반감을 갖는 환경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관점의 전환은요, 세렌디피티를 만들어냅니다. 잠재적인 사건이나 상황을 지나치지 않고 계기를 발견해 흩어진 점을 연결하는 등 실행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핵심은 생각과 실천의 변화입니다. 기회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말아야 하고요. 마음을 열고 갇힌 사고와 틀에서 벗어나면 기회는 우리 주변에 차고 넘칩니다. 우리를 제약하는 구조와 장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면요, 세상이 달리 보일 것입니다. 남들이 틈을 볼 때 우리는 연결고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위기보다 기회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어떤 위대한 일도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든 그것을 문제가 아닌 배움의 기회로 여겨야 하는데요. 당시에는 삶의 위기라고 느꼈지만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한 힘든 순간을 거쳐온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부정적인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무언가를 할 기회에 초점을 두라고 말합니다. 느끼고 말하는 대로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우리의 태도가 고스란히 나타나는데요. 어떤 일이 나한테 일어났어 라고 말하는 것은 상황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운명에 순종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제 가능한 요소에 집중하면요, 운명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요,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자주 세렌디피티를 경험하게 됩니다. 불운처럼 보이는 상황이라도 그걸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기 확언은 세상을 보는 관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될 일도 됩니다. 심지어 더 자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느끼는 대로, 말하는 대로 현실이 됩니다. 자신에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부와 의미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열망은요, 점차 일반적인 추세이자 실현 가능한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자긍심을 물리적인 가치와 연관 짓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돈을 성공의 척도로 삼는 것이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비교하기도 쉽고 또 기준으로 삼기에도 쉽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자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삶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삶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세렌디피티로 연결되기도 하고 심지어 세렌디피티가 바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유독 운과 기회가 따르는 사람들의 비밀이 있습니다. 세렌디피티를 기르기 위한 활동을 하려는 의지나 동기는요, 주도성이나 유머 감각,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시도해 보려는 모험 정신, 열린 마음 등 적응력에서 비롯한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주도권을 쥐고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행동은 세렌디피티가 일어날 확률을 높이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합니다. 좋은 직장과 높은 수입, 사업가의 성장과 성공과도 연결되고 빈곤 탈출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점에서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의력은 예기치 못한 일에 관심을 두고 여러 아이디어를 독특하게 연결하는 능력에서 비롯되는데요. 이는 세렌디피티를 일으키는 다양한 요인과 많이 닮았습니다.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람들도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데요. 그들 역시 실패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큰 두려움으로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해 나갑니다. 바로 도전하지 않은 두려움입니다. 좋은 에너지를 유지하면요,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원하던 일에 집중하다 보니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거나 뜻대로 일이 진행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긍정적인 에너지에 반응하는데요. 물리학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처럼 사람에게도 일종의 점화 장치가 필요합니다. 점화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에너지의 도움이 있어야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논쟁적인 주제이면서도 좀 더 추상적인 개념인 끌어당김의 법칙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기에 긍정 에너지를 끌어당기면 부와 건강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의미 있는 우연한 일이 한 번에 일어나는 동시 발생은 우주의 에너지를 쏟을 때 일어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요, 주변 환경과 상황, 우선순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모두가 다릅니다. 때에 따라 수용적일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우리의 상태를 바꾸는 요인 중 하나인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조급해지고 성급한 결정을 내리거나 예전 습관으로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반대로 운이 좋은 사람은 대개 느긋한데요. 불안하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싶다면요, 요가나 명상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이 순간에 머무는 법을 깨달으면요, 세렌디피티를 만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세렌디피티란 동시에 여러 일이 아닌 오롯이 한 곳에 집중하거나 각성의 상태에서 풍부해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이 우리의 선택대로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생존이 걸린 일,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로 사투를 벌이게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현재에 집중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다면 세렌디피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렌디피티는 대부분 기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들이닥칩니다. 완벽에 대한 기대를 잠시 접어둔다면요,
마법 같은 순간을 곧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해피 시그널이라는 책입니다. 모치즈키 도시 타카지움 박정희 옮김 도서출판 너머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작은 우연을 최고의 행운으로 바꾸는 해피 시그널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핵심은요, 해피 시그널을 깨닫는가, 깨닫지 못하는가, 해피 시그널을 활용하는가, 활용하지 못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요, 공통되는 어떤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우연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우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행운이 따르는 우연을 살려서 현재의 자리를 이루어낸 사람이 많습니다. 이나모리 가스오는요, 고속 선반용 세라믹을 개발했지만 유통망이 없어서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출장 비행기에서 우연히 선반 판매를 하는 회사의 부사장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 회사와 총대리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요, 경제인의 종말이 영국 총리가 되기 전의 윈스턴 처칠에게 높게 평가되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터 드러커는요, 독일에서 영국으로 이주해 살고 있을 때 독일에서 알고 지냈던 여성을 우연히 지하철역에서 제외한 것을 계기로 결혼을 했습니다. 행운의 우연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갑자기 계약이 해지되자 망연히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뉴욕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던 지인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연이긴 합니다만 마침 경영학과를 개설하기 위해서 교수진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했고 곧바로 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운이 따른다, 시기가 좋았다, 시류를 잘 탄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것만은 아닙니다. 당연히 실력도 있었을 것이고요. 다른 사람보다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놓쳐서는 안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놓친 생각지도 못한 기회의 씨앗, 해피 시그널을 깨닫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행운을 따른다기보다 행운을 잡기까지 기회의 씨앗을 뿌리고 도전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단지 몇 번의 시도로 기회를 잡은 것이 아니라요.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시기를 놓치거나 실패를 하는 와중에 우연히 여러 기회 중에 하나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해피 시그널은 매일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 일인데도 이상하게 오늘은 신경이 쓰인다. 최근 뭔가 비슷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관심이 가는 정보가 귀에 들어온다. 한동안 만나지 않았던 사람이 문득 떠올랐는데 우연히 제외했다. 이때 이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언가 이 정보를 활용할 수는 없을까? 하며 이리저리 생각해 보는 것과 단지 우연히 겹쳤을 뿐이다 라고 흘려버리는 것과는 그 정보나 만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의미나 배움은 전혀 달라집니다. 반대로 그다지 달갑지 않은 일이 몇 번이고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상사가 싫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어서 이직했는데 이직한 곳의 사장이 이전 상사와 같은 타입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세상에 그런 타입만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유독 내 주변에만 모이는 것일까? 나는 정말 운이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바꿔서 생각하면요, 그것은 왜 그런 사람만 불러들이는지 뒤돌아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계기로 배우고 바꿀 수 있게 된다면요, 그러한 상황도 해피 시그널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운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은요, 장기적인 시야로 보면 쉽게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단기적인 나쁜 운을 장기적으로는 행운으로 만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행운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결과적으로는 활용하지 못하고 반대로 화를 초래하게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척이나 힘든 상황에 빠진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요. 지금의 힘든 상황을 좋은 소식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운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보다는 거기서부터 일이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까가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 운이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도요,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할 수 있는 일을 확실하게만 하고 있으면요, 한꺼번에 운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앞으로는 더욱 멋진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시그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함으로써 인생은 더욱 멋지게 펼쳐질 것입니다. 모든 것은 행복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생에는 온갖 노력을 했음에도 실패하거나 무엇을 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부상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불운이 반복되는 경우도 때로는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내게는 절대 기회가 없다. 나처럼 운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때야말로 행운이나 기회가 아주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힘든 상황이라도 그 힘든 상황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예정대로 행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해피엔딩을 장식하기 위한 극적인 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행복해지려면 먼저 지금까지의 자신의 불운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언뜻 보기에 불운처럼 생각되는 것 속에 진정한 행운과 행복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나 되돌릴 수 없는 커다란 실패를 했을 때는요, 신으로부터도 버려진 듯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요, 더 좋은 다른 길이 있다라고 상냥하게 가르쳐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요, 사방이 벽으로 가로막힌 듯이 보이지만요, 사실은 천장이 아직 열려 있는 것입니다. 천장, 즉,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해결책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은 막연하게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행동이 바로 성공이나 행복을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실행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면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무모할 정도로 도전하면요, 더 빨리 완벽한 방법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런 안테나가 해피 시그널을 끌어당깁니다. 해피 시그널을 끌어당기고 싶다고 생각한다면요, 행복의 안테나, 꿈의 안테나, 기쁨의 안테나 등을 확실하게 여러 개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안테나의 개수를 늘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확실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강력한 안테나를 세우면요, 더욱 강하게 해피 시그널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든지 꿈이 이루어진다, 능력이 향상된다, 행복해진다, 성공한다와 같은 것에 강력한 안테나를 세우고 있으면요, 그 분야의 정보는 자동으로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신문을 읽고 있어도, 잡지를 보고 있어도, 인터넷을 보고 있어도 그러한 말이나 정보에 자연스럽게 눈이 향하고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테마와 질문이 중요합니다. 목적이나 테마가 정해졌다면요,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질문인데요. 테마와 질문은요, 항상 세트입니다. 뭐뭐 하고 싶다, 뭐뭐가 된다면 좋을 텐데와 같은 테마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질문을 하면요, 뇌는 자동으로 대답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명확한 목적이나 테마가 있으면요, 명확한 질문이 생겨나며 명확한 질문이 있으면 마침내 적절한 대답이 도출됩니다. 직감이라는 것은 우연히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테마와 질문을 지님으로써 직감은 더욱 연마되는 것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연수입을 1억 원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다면요. 어떻게 하면 1억 원을 만들까 하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직감이 번뜩이며 해피 시그널이 구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무엇부터 시작하면 목표를 향한 지름길이 될까?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와 같은 목표를 향한 질문을 하면 행복으로 이끄는 구체적인 대답이 나타납니다. 운에는 파도가 있어서요.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나쁠 때도 있습니다. 운이 열려서 활기가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잘 풀리는 법입니다. 그렇지만 개운기의 정점은요. 폐운기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정점이라는 것은 시각을 달리하면요. 내리막길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운의 정점을 조금이라도 길게 그리고 다시 개운기를 만들려면 항상 좋은 씨앗을 뿌려두어야 합니다. 한편 운이 닫혀 있는 폐운기가 지속할 때에는요, 결과에 대해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씨를 뿌린 시기 또는 땅에 양분을 주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운이 열려 있을 때는요, 굳이 바라지 않아도 결과가 나오는 법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지금은 씨를 뿌릴 시기다라고 사고 방식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내가 시험을 당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거나 기초를 다잡고 인맥을 만들거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너 달을 기다려도 결과를 맺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그것을 미래에 대한 저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되돌아왔을 때 이자도 클 것으로 생각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운의 파도를 이해하고 미래를 보아야만 해피 시그널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운이 찾아왔다면요. 다음은 내 순서입니다. 모든 기회는 사람이 가져다 줍니다. 귀중한 정보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무언가를 할 때에도 다른 사람이 협력해주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인간관계야말로 인생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는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법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칭찬을 하거나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기운이 솟도록 하는 것, 험담을 하지 않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은요, 상대가 얼마나 기뻐할 일을 할까, 즉, 주는 것이 받는 것이라는 법칙을 충실하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으면요, 인생 대부분은 순조로워집니다. 돈이 없다고 해도 누군가 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있고요.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해도 운이 있는 사람이 옆에 있음으로써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순수하게 기뻐하지 못하고 부러워하게 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때야말로 하나가 되어 기뻐함으로써 자신에게 기회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기회가 왔을 때는 자신에게도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은 내 차례다. 이제 드디어 내가 나갈 때다 라며 기대함으로써 해피 시그널을 깨닫기 쉬워집니다. 더 룰이라는 책입니다. 이도영 지음 은행나무에서 나온 책입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된다고 믿으면 된다. 이렇게 외치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아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을 붙잡고 긍정적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불가능한 목표를 긍정적으로 밀어붙여 봐야 불가능합니다. 방법이나 방향이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요. 인생을 허비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무작정 쫓아갈 게 아니라요. 지혜로운 선택과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요. 오직 능력과 노력만으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그들이 이용한 성공 법칙들이 따로 있습니다. 만약 그 법칙을 모르고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노력한다면요, 우리는 지금의 한계를 벗어나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와 성공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선물 받을 자격을 갖추고 나서 세상에다 부와 성공을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본인의 치열한 노력은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노력만으로도 판검사, 의사 같은 좋은 직업을 갖거나 연예인으로 명성을 얻거나 좋은 기술을 지니고 부를 이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과 노력은요, 세상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자격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과 노력이 없어도요, 운이 좋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능력만으로 부를 이루겠다는 자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만약 마음 자세가 세상에 겸손하지 않고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자만하면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복을 다 챙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이용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 A는요, 간단한 번역일로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삽니다. 그 수입만 가지고는요, 저축할 돈은 전혀 없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요, 죽을 때까지 A가 부자가 될 확률은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지 않고 부자가 되기는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요, 보이지 않는 손길이 다가와 변화를 줍니다. A에게 오래전 친구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친구가 식당을 하는데요, 너무나 바빠서 A 보고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 보수가 번역하는 일보다 더 낫습니다. 그래서 도우러 갔더니요, 점점 받는 보수가 늘어나서 생활이 나아지게 됩니다. 그 뒤 여윳돈으로 복권을 샀다가 당첨되는 행운까지 생겨서 큰 부자까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요, 이처럼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한 좋은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손길을 하늘의 힘, 우주의 섭리 또는 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돌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비결은요, 주파수 채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파는요, 낮은 주파수 뇌파, 일반 뇌파, 높은 주파수 뇌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낮은 주파수는요, 고요함이며 일반 뇌파는요, 잡념입니다. 높은 주파수는요, 흥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든 명상을 하든 소원을 빌든 평소 생각하던 상태 그대로 해서는요, 잡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금 더 마음이 고요하거나 흥분해서 자신을 잊는 단계까지 갔을 때 비로소 위력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평소 잡념의 영역에서 시도했기 때문에요,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주문을 반드시 미리 해야 합니다. 명상이나 기도를 할 때 무의식에 목적하는 바를 미리 정확히 주문하는 게 그 비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소원을 비는 명상을 한다면요. 나는 이번 명상으로 부자가 된다. 무의식은 나를 도와 내가 의식이 없더라도 이 부자 되는 명상을 계속 진행시켜 나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무의식이 우리를 철저히 돕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의식은요, 입력된 주문을 따라 우리를 돕게 됩니다. 이렇게 명상을 해서 부자가 되면 좋은데요. 명상이 어렵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는요, 잘 때 하는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직전에 침대에 누웠을 때 매일 실행하면 됩니다. 내 무의식이 나를 도와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을 성공에 이르도록 한다. 그리고 나의 무의식은 부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늘 작동시킨다. 이렇게 반드시 무의식에게 먼저 주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원하는 바를 계속 중얼거리면 됩니다. 나는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된다, 이렇게요. 그러다 조금 시간이 경과하면요, 눈을 감고 마음으로 부자를 중얼거립니다. 어느 정도 하다 보면요, 벌써 아침이 되어서 잠에서 깨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명상보다 조금 모자라지만요, 제법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건 잘 때 우리의 뇌파가 알파파로 바뀌면서 명상에 준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에 좋은 생각을 강하게 남겨놓으면요, 이건 역시 저절로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파장을 발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좋지 않은 생각을 줄이는 것도 끌어당김의 법칙을 제대로 이용하는 요령입니다. 또한 에너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요, 집중과 믿음입니다. 집중과 믿음, 이 두 엔진을 장착하는 순간부터 정말로 우리 마음의 자석은요, 강력하게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기 위해서 집중과 믿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늘 끼어듭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만족스럽게 살았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하게 사는 것은요, 상승이며 언제든지 다시 하강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럭저럭 살아도 더 하강이 와서 가난해지거나 상승이 와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변수는요, 본인이 통제 가능한 부분들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큰 변수만큼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이 큰 변수를 좋게 한다면요, 우리는 엄청난 행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운인데요. 운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비법은요, 첫 번째,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인데요. 자신이 마음먹기에 따라 주도권을 쥔 파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제일 쉽고 효과적인 것은요, 자신의 관심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관심사가 바뀌면요, 새 제품을 사기도 하고 새 모임에 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와인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와인 모임에 갔다가 사업 파트너를 만나기도 하고요,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행선지와 만나는 사람이 바뀌어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또 좋은 느낌의 글을 더 보는 것도 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강력한 비법은요, 주위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주 강력한 비법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시도를 해야 하는데요.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자주 만나지 않던 사람이라면요, 이 사람도 해당합니다. 기준은 자신이 더 열정적으로나 기분 좋게 바뀌는 사람이면 좋습니다. 또는 상대를 통해 자극을 받거나 마음의 평화를 얻는 사람도 좋습니다. 배울 점이나 존경스러운 점이 있는 것도 좋습니다. 부자가 되려면요, 부자가 되려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우주의 가장 강력한 법칙으로 생각은 창조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각은 에너지 파장을 내며 동일한 파장이 반복되면요, 점차 물질이 모이는 무형의 설계도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어떤 미래를 생각하면 그것을 창조해서 형상화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인과관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만들고 싶은 미래보다 주위 환경이 더 강력하면요, 그렇게 끌려가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신세계를 믿고 보이지 않는 손길도 믿는다면요,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바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자신 내면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주위에서 주어지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요, 우리 내면으로부터 나옵니다. 심지어 신의 힘도, 운의 강력한 힘도 자신 내부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패턴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분명히 사람마다 운이나 자신의 능력,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의 패턴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의 장단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또한 그 패턴이 어디에 더 적합한지 고려해서 자신의 인생에 큰 그림을 그린다면요, 성공의 확률이 훨씬 올라갑니다. 부자가 되고 재물을 불려가는 것도 그 연장선 안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주식도 부동산도 사업 투자도 모두 확률입니다. 자신에게 확률 높은 것을 알아내는 요령을 익히고 그것을 좋은 시기에 실행하는 것이 성공 룰입니다.
주식 투자에도 장기 투자, 단기 투자가 있고요. 가치 투자, 추세 투자가 있으며 상세한 기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 중 어느 하나가 끌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기술을 공부하는 열정으로 먼저 자신의 패턴부터 분석해야 합니다. 그 패턴 안에 성공의 요인, 실패의 요인이 다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려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마음은요, 부자가 되는 것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즐거운 상상을 하고 끌어당기는 힘을 발휘하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는 좋은 상상과 매매에서 생기는 마음의 그림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마음의 그림자는요, 자신이 부자가 되려는 욕망에서 나오는 하나의 감정의 그물입니다. 이 감정의 그물은요, 자신의 손과 발을 묶고 눈을 가립니다.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감정의 그물이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판단을 어긋나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흔히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돈을 불리는 과정에서 마음이 가장 결정적인 열쇠로 작용합니다. 만약 자신이 자산 50억을 모으는 것이 목표라면요, 차라리 20억만 모으는 것으로 줄이고 그 대신 현실에서 행복을 더 발견하면서 가는 것도 좋습니다. 70평대 주택을 사는 것이 목표라면요, 50평대로 줄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줄인다고 해서 그 결과도 반드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50평대를 목표했지만 70평대가 손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중간 과정의 행복들은 반드시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딱 3년이라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소중한지 이제 다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100층의 탑이 인생이라면요, 99층까지는 무진장 재미없고 힘겹게 나아가다가 마지막 100층에서만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요, 그 탑은 절대 오르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행복해질 운명이다 라는 책입니다. 사이토 시게타 지음, 서연아 옮김, 대교 베텔스만에서 나온 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젠 끝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책은 인간관계에서, 일에서, 세상살이에서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희망을 충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략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없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노력해도 보답이 없다. 회사의 처우가 너무 야박하다. 소외감에 시달린다. 자기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정당하게 평가해주지 않는다 등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는 뭘 해도 안 돼 하고 좌절하는 것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노력해보자 하고 마음을 다잡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돼 하고 체념해 버린다면요, 무의식 중에 우울증 같은 병 속으로 자신을 몰아넣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속에서 그 사람 나름의 희망을 찾느냐 마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장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 없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어떤 목적과 활력을 찾아냈을 때 그곳이 언제나 우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아서 오는 불안이나 초조감은요,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떤 계기만 있으면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시야가 트이는 것인데요. 고민을 하려면 체력이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한 체력과 시간이 있다는 말인데요. 이 의미는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나 고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한껏 고민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인생에는 플러스 요소도 있고요, 마이너스 요소도 있습니다. 고민이란 그런 마이너스 요소를 소화하기 위한 것인데요. 평생 고민거리 하나 없이 밝게만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큰 병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늘 고민으로 끙끙 앓던 사람이 의외로 잔병치레 하나 없이 건강하기도 합니다.
늘 끙끙 앓거나 고민에 빠지는 사람은요, 고민할 만큼 마음이 강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마음의 그릇이 큰 것인데요. 마이너스 요소를 담는 그릇이 크다는 것은 플러스 요소를 담는 그릇도 크다는 뜻입니다. 슬픔이나 괴로움을 느끼는 감각이 예민한 사람은요, 기쁨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감각 또한 남다르게 예민합니다. 불행이나 괴로움은요, 마음을 단련시킵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는요, 더 큰 행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의 그릇을 튼튼하고 크게 키우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불행만큼 행복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떤 고민이나 괴로움에도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마음은 긍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열등감은 발전적인 마음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등감은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열등감을 안고 있다는 것은요, 자기가 더욱 발전하고자 하는 생각의 반증인데요. 자기를 향상시키고 싶은 의욕이 있기 때문에 주위의 매력적인 사람들이 자꾸만 신경 쓰이고 자기 결점이 두드러져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등감에 지나치게 사로잡혀서 나는 불행해, 나는 무능해 하며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볼 생각은 하지 않고 불만이나 푸념만 늘어놓는다면요, 그것은 문제입니다. 행복이란 자기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나는 원래 안 돼 하고 아예 좌절하거나 자기 혐오에 빠지거나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은 금물입니다. 지금의 나는 좀 모자라지만 언젠가는 내가 꿈꾸는 모습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자신을 믿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의 힘을 너무 과신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지나치게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괴로운 일이 있어도 다 틀렸다고 포기하지 말고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젠 끝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방법입니다. 고민이나 고통에 시달릴 때마다 자신의 불행을 한탄하는 사람은요, 무슨 일에나 소극적이 되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든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몇 번 실패했다고 해서 나는 뭘 해도 안 돼 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닫아버린다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만약 어떤 일에 실패했다면요, 자기 능력에 비해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목표에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부딪히지 말고 실패의 경험을 살려서 다른 수단, 다른 방법으로 다시 도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운도 실력이다 라고 하는데요. 나는 뭘 해도 안 돼 라는 좌절감에 젖어 모처럼 찾아온 기회마저 잡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운도 결코 오지 않습니다. 당장 일이 안 풀린다고 해도 나는 원래 안 돼 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보다는 이제부터 노력해서 모자란 곳을 조금씩 메워나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물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면요, 마음은 한층 가벼워지고 저절로 의욕도 샘솟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면서 성장합니다. 일하다 실수를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주눅이 듭니다. 그 실수가 클수록 마음의 상처도 그만큼 더 커지는데요. 그러나 인생은 실수의 연속입니다. 실수를 너무 두려워하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됩니다. 또는 나쁜 암시에 걸려 더 나쁜 결과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실수가 뭐 그리 대수냐? 이까짓 일로 내 인생이 좌우되지는 않아. 세상에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당당히 나서면요,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실패하지 않을까 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만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요, 반드시 길은 열립니다. 한 가지를 해내면요, 하길 잘했어, 나도 할 수 있잖아 하는 자신감이 생겨 다음 일에 도전할 때 디딤돌이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마음이 울적해지면 자기 자신만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도 좋습니다. 친구와 함께 놀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또는 혼자서 취미에 몰두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자기만의 시간이란 스트레스를 느낄 필요 없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는 시간으로 작은 사치라고 이름 지어도 좋습니다. 이런 시간을 가지면요, 지친 마음이 정리되고 마음의 부담을 한결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내키지 않아도요, 우선은 무리를 해서라도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만의 시간이라는 쿠션을 깔아두면요, 고민이나 마음의 부담을 의외로 쉽게 덜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더라도 무작정 끙끙 앓으며 시간을 보내지 말고요, 짬짬이 자기 시간을 가지고 기분 전환을 하면서 고민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또한 고민이 있을 때는요, 빈 시간을 없애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기분 나쁜 일이나 괴로운 일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상책이지만요, 좀처럼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요, 자신이 즐거워할 상황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뭔가 재미있는 일을 하거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때 갖는 성취감이 곧 자신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자기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면요, 스스로에게 작은 상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있거나 마음이 울적할 때는요, 될 수 있는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빈 시간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산책을 해보거나 운동으로 땀을 흘리거나 자기를 바쁜 상황 속으로 밀어 넣어야 합니다. 시간이 남아돌면요, 걱정과 고민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스스로를 바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끙끙 앓고 있을 시간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잃었을 때는요, 자신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하거나 직장 생활이나 인간관계 때문에 막막한 처지에 빠지면요, 나는 틀렸어 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해서 자신감을 회복하면 됩니다. 인간에게는 바이오 리듬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잘 안 될 때는 무슨 일을 해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잘 될 때는 무슨 일을 해도 신기할 만큼 술술 풀립니다. 자기가 잘하는 분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이 바이오 리듬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자신감을 갖고 성취감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주위에 있는 마이너스 흐름을 플러스로 바꾸는 것입니다. 일단 플러스 흐름을 타면요, 그 전까지는 왠지 잘 안 되던 일도 신기하게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정리정돈을 하면요, 마음도 정리됩니다. 딱히 잊고 싶은 일이 없어도 청소나 정리정돈은요, 기분 전환의 최고입니다. 일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을 때는요, 책상 위를 치우거나 필요 없는 서류를 버리거나 파일을 정리하고 나면요, 기분이 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요긴한 파일이 발견될 수도 있고요, 정리를 하는 동안 새로운 아이디어가 번쩍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청소는 일종의 운동인데요. 혹사당한 두뇌가 지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몸을 움직이다 보면요,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바닥 걸레질이나 화장실 청소도 좋습니다. 수세미에 세제를 묻혀 목욕탕 타일이나 욕조를 싹싹 문질러 보는 것도 좋은데요. 반짝반짝 닦고 나면요, 마음이 한결 개운해질 것입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을 쉽게 다치는 사람은요, 뭔가 나쁜 일이 있으면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끌고 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계기로 불쾌한 기억을 떠올리거나 사소한 데에 끊임없이 신경을 쓰고 그럴 때마다 주눅이 들어서 좀처럼 떨치고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알고 보면 마음먹기에 따라 좋게도 나쁘게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결국은 잘 될 거야 하고 생각하면요, 그 부정적인 요소도 긍정적인 결과로 가는 단계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인 이미지나 바람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요, 간단한 자기 암시도 되고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에너지도 됩니다.
마음을 편히 하고 싶거나 힘이 필요할 때 뭔가 긍정적인 말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황이 호전되는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소리내어 이렇게 나지막이 속삭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행복해질 운명이야. 나는 행복해지게 되어 있어. 라고요. 이렇게 하면 조금 기운이 납니다. 자기를 긍정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몸에도 좋습니다.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났으므로 어떤 선택을 해도 괜찮아. 사소한 실수를 하더라도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야. 라고 말하면 좋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마음이 밝아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음을 다잡으면요, 상황은 되게 호전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되돌아볼 수도 있고요, 잃어버린 자기의 참모습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호감, 운을 끌어당기는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신용준 지음 정민미디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세상이 변해도 성공은 결국 호감에 달려있기 때문에요. 호감의 필요성부터 재정립하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바로 호감에 있습니다. 자수성가 부자들은요, 사업가가 당연히 돈 좋아하지, 돈 최대한 많이 벌고 기부도 최대한 많이 해야지 등 돈에 대해서 솔직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끌어온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즉, 사업이든 투자든 때가 잘 맞아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고 거부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돈에 대해서 솔직한 언어로 표현합니다. 생각이 운명을 바꾼다고 하는데요. 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돈이 들어옵니다. 생계를 위해 돈을 번다면 딱 생계만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돈 벌 기회가 있어도 스스로 거부하는 꼴인데요. 반대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요. 반드시 기회는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 버는 기회를 끌어당기기 때문인데요. 그것을 우리는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부자들이요, 운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운이 찾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자 본인이 평소의 언어 습관, 생각 등 부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돈을 버는 건 운의 일부입니다. 무병장수, 좋은 부모와 스승, 환경 등 자신에게 유리해지는 것은 모두 운인데요. 운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운인데요. 로또 당첨 등과 같이 희박한 가능성에 당첨된 것이 행운입니다. 또 다른 운은요,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거나 좋은 스승을 만나는 등 좋은 기운을 말합니다. 사실 행운은요, 불가항력적인 요소이고 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으로 어쩌다 나에게 오는 요소입니다. 반대로 기운은요, 내가 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끌어올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매일 운이 좋은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기운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운이 좋다는 것은 나를 감싸는 에너지의 흐름이 좋다는 것인데요. 에너지의 흐름이 좋다는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좋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운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좋은 운은 좋은 사람들의 좋은 에너지를 통해, 나쁜 운은 나쁜 사람들의 나쁜 에너지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운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항상 운이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요, 운이 좋은 사람들의 주위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 운이 나쁜 사람들은 주위에 사람이 별로 없거나 나쁜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둘러싼 기운이 좋아야 하는데요. 나를 둘러싼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에게 투자해야 혜택을 입는데요. 혜택을 끌어오는 것은 바로 호감입니다. 호감을 일으키는 행동들, 즉 따뜻한 말 한마디, 아름다운 미소, 자신감을 북돋는 멋진 칭찬, 정신을 고양해주는 밝은 에너지, 일상의 무료함을 달래는 유쾌한 유머 등이
돈의 가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호감 가는 행동을 경험하면요, 우리는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운은 내가 가만히 있다고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요, 주위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호감인데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바로 좋은 감정, 즉 호감입니다. 하지만 호감이 무조건 타고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분명 일부 타고나지만요, 노력에 의해서 인간의 호감도는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호감을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카네기가 말한 타인에게 호감을 얻는 법 6가지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뜻하고 성실한 관심을 기울여라. 이름을 기억하라. 말하기보다 듣기를 잘하라. 마음속으로부터 칭찬하라. 미소를 지어라. 상대의 관심 방향을 간파하라. 이 6가지만 잘 지켜도요, 분명히 좋은 기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호감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호감의 원천은요, 건강에서 나옵니다. 태양은 에너지의 근원이고요. 끊임없이 에너지를 내뿜습니다. 태양이 없으면요, 인간은 죽습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항상 저하되어 있고 부정적이며 어두운 사람들은 주위 에너지를 잡아먹습니다. 본인은 에너지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생기가 돋지만요, 다른 사람들은 지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저하되어 있을 때는 에너지 충전을 위해서 휴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요, 호감의 기본입니다. 밝고 건강한 에너지는 좋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분명 행운을 끌어당기는데요. 호감 가는 자신을 위해 주위 사람들은요, 다양한 기회들을 선사하게 됩니다. 그 원천이 바로 건강인데요.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끝입니다. 호감을 얻기 전 자신의 건강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운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호감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호감을 만드는 마인드 리셋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긍정성으로 분위기를 장악해야 합니다. 호감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가능하면 긍정적인 화제를 골라 협력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단어들을 선택하여 진지하지만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유도하고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단어들을 선택하여 겉으로는 유쾌해 보이지만 부정적인 분위기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부정적인 소식으로 말문을 시작하더라도 긍정적인 결말로 끝맺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호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친숙함도 중요한데요. 자주 보면 호감이 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요. 호감 역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혼자 살 수 있다면요. 남에 대한 배려나 잦은 만남, 친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만나야 함께 살 수 있고 거기에는 다양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친숙함 역시 시간이라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함께 살아가기 위해 호감을 얻기 위해 시간이라는 비용을 기꺼이 지불해야 합니다. 배려심과 감동은 매너에서 나옵니다. 배려의 기본은 역지사지의 마음인데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배려를 받으면요, 배려를 한 상대에 대해 큰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상대방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행동은요, 평소의 습관에서 나옵니다. 호감을 받겠다고 갑작스럽게 친절하고 배려하면요, 오히려 어색합니다. 차츰 배려를 늘리는 방법이 좋습니다. 화려한 미사 여구보다는요, 진솔함이 좋습니다. 사람은 모두 마음속에 자기만의 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은 본인의 진정한 모습을 들키기라도 할까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마음속에 자신을 지키려는 보수적인 방어 본능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솔함은 자신의 딱딱한 껍데기를 깨려는 자신감이며 용기입니다. 또 호감을 얻기 위해선 선물 공세나 언어 서비스도 필요하지만요. 때에 따라 상대의 무의식을 자극해 호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좋은 방법이 긴장감을 주는 일인데요. 절대적으로 착하기만 한 사람은요, 상대에게 긴장감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나 지나친 냉대나 무관심을 보이면요, 상대가 달아날 수도 있습니다. 상대에게 관심을 보이되 긴장감을 줄 수 있도록 언제든지 떠날 수 있음을 어필해야 합니다. 호감을 위한 활용 정점이 바로 전문성인데요.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자신의 일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의 일에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내 일은 하늘이 내린 소명이다. 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한다. 라고요. 자기 직업에 대한 사회의 선입견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전문성의 출발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진 사람은 누가 봐도 다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주위 사람들에게 느끼게 하는 것도 좋은데요. 자신의 일을 귀하게 여기면요, 동료나 가족, 고객들도 우리의 일을 존중할 것입니다. 스스로 기대 수준을 높이면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에게 갖는 기대 수준이 높아집니다. 미소는 모든 무장 해제의 기본으로 호감을 사고 싶다면요, 웃어야 하며 미소 지어야 합니다. 웃을 일이 없을 때는요, 웃을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부러라도 호감을 사기 위해 웃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진짜 속내와 상관없이 먼저 접근할 것이고 호감을 보일 것입니다. 또한 호감을 높이는 최고의 기술이 공감인데요. 감성은 인간적인 매력의 핵심이며 자연스럽게 인간의 호감으로 연결됩니다. 절대 감정적이라는 것과 혼동하면 안 되는데요. 감정적이라는 것은요, 그냥 욱하는 성질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내 감정 또는 기분을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공감이 호감이고 힘이며 성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지만요, 공감은 쉽지 않은 감정이며 기술입니다. 그럼 어떻게 공감 능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 중 96% 이상이요, 자신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고민이라고 합니다. 이 중 2%에서 3%만 타인을 더 생각하면요, 인간관계의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2%에서 3%만 더 내가 아닌 타인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또 우리는요, 대화 수준에 따라 호감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화에 여유가 있고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호감이 가고 같이 일하고 싶어지는데요. 가끔은 품이 있고 고상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즉, 자연, 철학, 예술작품, 신의 존재와 같은 형이상학적인 차원의 것들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정신적인 면을 고양시킨다는 것은요, 엄청난 호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그런 사람이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수준 있는 대화를 위한 또 다른 방법은요, 시대의 분위기를 흡수해야 하는데요. 시대의 분위기를 모르면 원초적인 대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의 분위기를 흡수해 지금 하는 일에 변화를 감지하고 사람 간의 대화에서 화두를 던질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호감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언어 습관을 위해 대화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또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데요. 매일 같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평소와 다른 모습을 적절할 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신속함과 편리함을 위해 고정관념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그걸 파괴하기 위해 스스로 나선다면요, 사람들은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충격은 호감으로 바뀌고 자신을 재평가할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열정은 인간에 대한 호감과 비례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조금 가식적이라도 열정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유가 어쨌든 적극적인 사람을 좋아하게 마련인데요. 자신이 말하고 있는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상대방은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행운을 끌어당기는 한마디가 바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인데요. 감사에도 두 가지 태도가 있다고 합니다. 소극적인 감사와 적극적인 감사인데요. 소극적인 감사는 감정의 지배를 받으며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고마움을 느끼거나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면 적극적인 감사는요, 우리에게는 생각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전제하는 것인데요. 무엇인가를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 자신의 삶에 유익함을 주기 전에 먼저 그들을 가치 있게 여길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표현하는 감사의 에너지를 통해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즉, 행운을 강력하게 끌어들인다고 믿어야 합니다. 조금 더 행운과 행복이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생각지도 않은 기회로 지금보다 더욱 풍족해지고 싶다. 멋진 만남이 더욱 많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마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